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에서 5년 만에 갑자기 아저씨가 되어버린 박나방입니다. 양자역학이 어느새 마지막 6편까지 왔는데요. 이 6편은 그야말로 재미라는 측면에 단 한 가지 요소만을 담아서 만들게 된 영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로만 봐주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 사이비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6편은 제 양자역학 영상 1편에서 5편까지를 모두 시청하신 후에 보셔야만 더욱 재미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양자역학을 설명하던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이 차원의 개념을 깨닫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재미있으니 시작해봅시다. 차원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쉬운 0차원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0차원의 개념은 바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차원은 바로 점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점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0차원이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0차원의 개념을 굳이 여기다 표현하자면 이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0차원 안에 생명체가 산다면 이 0차원은 그야말로 이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어디로 움직일 곳이 없게 됩니다. 이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0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1차원은 뭘까요? 자, 같은 차원을 여러 개 연결하면 상위 차원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0차원을 여러 개 연결하면 바로 이 선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다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차원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1차원은 0차원이 여러 개 연결되면 만들 수 있는 차원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0차원인 점만으로 3차원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윗단계 차원을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같은 차원을 여러 개 연결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차원의 개념을 굳이 여기에 표현하자면 0차원을 여러 개 연결한 이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1차원 속에 어떤 생명체가 산다면 그 생명체는 이제 이곳과 이곳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2차원은 뭘까요? 2차원도 마찬가지로 1차원을 여러 개 연결하면 쉽게 만들어지는데요. 이쯤에서 차원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1차원을 여러 개 연결해서 2차원을 만들어라 라고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2차원일까요? 이것은 2차원이 아니라 단지 아까보다 좀 더 길어진 1차원입니다. 따라서 2차원은 이 선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 면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면이 2차원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면을 이용하여 만든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이 바로 2D 그래픽이 되는 거예요. 만일 2차원의 세계에 생명체가 산다면 이제 이들은 이 면 위를 돌아다닐 수 있겠죠. 자, 빠르게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럼 2차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3차원은 뭘까요? 여기서 2차원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야, 니네 2차원을 여러 개 연결하면 그것이 3차원이니 3차원을 상상해봐 라고 알려준다면 이들은 2차원이 이렇게 연결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3차원이 아닙니다. 2차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마치 1차원을 이렇게 연결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아까보다 좀 더 넓어진 2차원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이 3차원은요, 이렇게 2차원 세계에 사는 생명체들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원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3차원의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3차원이고요. 이 3차원 공간을 이용해 만든 컴퓨터 그래픽을 3D 그래픽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4차원은 뭘까요? 4차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3차원을 여러 개 연결하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이 3차원 공간을 여러 개 연결한 4차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4차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쉽게도 4차원의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고 한들 이 3차원 세계에 4차원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2차원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이 3차원의 공간을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3차원의 그림자라도 억지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2차원 세계만을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 그림자를 본다고 한들 절대 3차원 공간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4차원은 절대 표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4차원을 완벽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여러 매체에서 4차원을 표현한다며
3차원 공간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곤 하지만 3차원 공간을 이렇게 붙인다는 건 1차원을 이렇게 붙이거나 2차원을 이렇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그건 3차원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4차원은 3차원 세계에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공간을 붙이며 설명하는 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4차원의 개념을 괜히 제가 건드렸다가 여러분들 중에 4차원이라는 사이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 우려돼요. 저도 그 4차원을 건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재미있는 걸 해볼까요? 이 3차원에 있는 제 입장에서 2차원 세계를 손으로 서서히 들어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제 손에서 나오는 이 힘에 대해 2차원 생명체들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 힘에 중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도 중력의 힘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은 무게를 가진 물질이 시간과 공간을 휘어놓는 현상이다 라는 걸 밝혀냈지만 질량이 있으면 왜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지를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중력이라는 힘은 너무나 기괴하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2차원에 사는 생명체들도 제 손에서 나오는 이 힘의 원천을 쉽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 이것이 올라갈 때 여기 사는 생명체들이 만일 이것을 보고 있다면 2차원의 세계가 이 아래쪽에 있을 땐 이 부분이 보이게 될 텐데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위쪽 방향으로 서서히 들어 올린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들은 이제 이 부분이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3차원에 있는 제가 볼 땐 이곳이나 단지 공간일 뿐이지만 이 공간이 2차원 생명체들에겐 시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 공간은 이들에게 과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 윗 공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서히 들어 올릴 때 2차원에 사는 생명체들은 이 케첩을 보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이라는 말 들어봤죠? 시간이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합쳐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공간은 공간대로 존재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마치 맞물려 있는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말이 대충 이런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3차원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이것이 단지 공간일 뿐이지만 이 2차원 생명체들에겐 이 공간은 시간의 개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4차원이 있다면 그 4차원에선 우리 3차원 우주의 과거 시간과 미래 시간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4차원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여러가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지 그냥 차원의 개념이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충 아인슈타인 덕분에 발견한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양자역학을 넣어 볼 건데요. 조금 아쉽게도 원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설명하려면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요. 3차원에 있는 제가 이것을 2차원 세계에 떨어뜨리면 이 2차원에 사는 생명체들은 이 위에 검은색은 보지 못합니다. 검은색은 지금 3차원에 있으니까요. 이들은 2차원 세계와 딱 맞닿아 있는 이 은색이 보이게 됩니다. 단지 눈앞에 동그란 모양의 은색이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뒤집으면 2차원 생명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눈앞에 있던 동그란 모양의 은색이 갑자기 사라져서 같은 모양의 검정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3차원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단지 이것이 뒤집혔을 뿐이지만 2차원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은 이 현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서 사라진 것도 이상한데요. 다른 색으로 나타나기까지 했으니 정말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3차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2차원 생명체들은 이 현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로 어떤 실험장치 안에 모든 원자들을 제거한 진공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 전자는 두 개의 슬릿을 모두 지나는 중첩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2차원 세계에 놓여진 이 동그란 무언가를
여기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을 이용해 절묘한 힘과 방향으로 이것을 강하게 건드린다면 마치 누워있는 동전을 툭 건드렸을 때 이 동전이 잠깐 일어나다가 운 좋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세워서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이게 지금 옆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이 위는 보지 못하고요. 이 2차원 세계와 딱 맞닿아 있는 제일 아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크기가 없는 점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차원 생명체가 보고 있는 이 점이 정말 이상한 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전자를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자도 크기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작은 점이기도 하고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얘네들도 점으로 보이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면밖에 없는 2차원 세계에선 한 장소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동시에 중첩돼서 보이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중첩된 상태로 두 가지 색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엄청난 실험들과 논쟁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한 논쟁이 왜 있었을까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이 모두 확인된다면 그냥 처음부터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논쟁이 왜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첩 상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빛은 분명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했으며 둘 중 하나는 우리의 착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정답은 둘 다인데 말이죠. 지금 2차원에 살고 있는 얘네들도 이 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은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착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현상을 보고 반드시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며 죽을 때까지 중첩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두 가지가 중첩된 기이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한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검정색과 은색이 중첩되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얽혀 있을 때 그것이 대체 어떤 고양이인지 관측을 하게 되면, 참고로 여기서 관측이라는 것은 제가 양자역학 4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만지며 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슈레딩거의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관측하면 어떻게 되죠? 죽었거나 살아있는 고양이가 관측이 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2차원 생명체들도 지금 이게 너무나 궁금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중첩되어 있는 이 물질이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관측해보고 싶을 겁니다. 관측을 하려면 그것을 만지며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이것을 자세히 관측하려면 가서 건드려 봐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건들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을 바라보고 있는 과학자들의 입장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얘네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나고 있는 자체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건드리며 확인했을 때 어느 쪽에 전자가 관측될지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전자가 관측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2차원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이것을 건드리며 관측했을 때 둘 중 어느 것이 결정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이 둘 중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알기 위해선 돌아가고 있는 이 윗 공간을 확인하며 이 동그라미의 기울어진 각도, 돌아가는 속도, 움직임이 멈추는 것 등등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양자역학은 뭔가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그중 무엇이 관측될지 모르며 무엇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관측될 확률만을 알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윗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들도 어떤 색으로 결정될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우리도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로 얽혀있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없으니 어느 것이 다가올 그 확률만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건드릴 때
무엇으로 결정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과 같은 분들은 이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자체를 반대한 거고요. 이 중첩 현상을 받아들이며 이것을 관측했을 때 무엇으로 관측될지 절대 모른다고 말했던 과학자들이 양지역학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더욱 어려운 기술을 이용해 더 큰 물질로 세우며 돌아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안톤 자일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첩 현상은 모양이 변하며 크기가 커질수록 이렇게 세워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힘들겠지만 기술이 발달한다면 세상 그 무엇도 이렇게 돌아가며 중첩 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박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우리 3차원 세계에서도 여러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탄생하는 것처럼 2차원에 사는 생명체들 중에서도 그런 천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천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우주가 다가 아니라 우주가 여러 개라면 이 중첩 현상이 이해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원래 양지역학 시리즈 내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양지역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꼭 따라 나오는 게 이 다중우주인데요. 사실 지금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학에서 우주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그 개념에 다세계 해석이라는 단어까지 붙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아, 우주가 정말 여러 개인 게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비과학입니다. 원래 이러한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종교들이 생겨나거든요. 만일 양지역학의 양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 우주가 사실 여러 개입니다. 다른 우주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처음엔 대체 어느 사이비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만일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양지역학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양지역학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이비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비슷한 경로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양지역학 시리즈 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해외에선 이런 양지역학을 이용하여 교묘한 상술로 탄생한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우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며 그 우주까지 전부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굳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세계 해석은 단지 인간의 상상일 뿐이며 어떻게 해서든 답답한 마음의 양지역학을 억지스럽게라도 이해해보겠다는 하나의 방편인 응급처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만으로 양지역학을 이해하려면 이 다세계 해석뿐만 아니라 또 그것과는 별개로 정보우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우주가 여러 개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는 정보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면 또 모든 게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상상만으론 얼마든지 양지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상은 상상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요만큼의 근거도 없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과학자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박나방의 양지역학 시리즈는 더 이상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이쯤에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